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9월의 첫 금요일입니다.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정기국회 첫날 바로 어제였는데요. 쓴소리 좀 하겠다 이렇게 시작된 정세균 국회의장의 작심 발언 이후 새누리당이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하면서 국회가 파행을 빚었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은요. 정진석 원내대표와 정세균 국회의장이 물밑 협상을 통해서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다는 소식이었고요. 오늘 잠시 후 6시 반에 본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자, 의사봉은 박주선 부의장에게 양보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 듯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 의장을 연결하겠습니다. 현 국회 상황에 대한 입장과 함께 정기국회 전략, 대선을 앞두고 고민 중인 당의 정책 방향 미리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를 정리해봅니다. 오늘의 시사뉴스 브리핑. 자,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발언을 놓고 파행을 겪던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가 됐죠.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인 김주한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이 사태를요. 정세균 파동 이렇게 부르셨는데 뭐 거의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아마 그 정당 정치를 공부하는 교수들은 나중에라도 어제 날짜를 아마 정치파동의 큰 주요 분기점으로 기록을 할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쭉 대한민국 의회 사상 국회의장 발언을 문제 삼아서 국회가 파행된 게 사상 처음이기 때문이죠. 아, 사상 처음. 뭐 초유의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네. 자, 그런데 이 6시가 되기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온 것이 자, 6시 반에 본회의 개회하고 추경을 처리한다. 자, 이 본회의가 소집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 사회권이 박주선 부의장에게 넘어간 거죠? 네, 그 오전까지는 좀 이 문제 역시 불투명하게 됐는데 네. 아마 그 정세균 국회의장의 심기가 굉장히 변화가 많았을 거로 보여요. 어제 자정 늦게까지 그 국회의장실에 있다 한남동 공관으로 퇴근했다 아침에 출근하는 모습이 TV 화면에 굉장히 피곤한 모습이었는데 네. 본인의 어떤 정책 자유의사에 따라 표현을 했지만은 국회의장이라는 직분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도 있고 그다음에 대법관 후보자 있고 기타 등등 안건이 한 20개를 처리해야지만은 행정부에서 나머지 집행을 합니다. 특히 11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결국은 국민의당 박주선 부의장한테 사회권을 넘겨서 한다. 이렇게 처리하기로 했다. 잠시 뒤에 6시 지금 아마 소집이 됐으니까 네. 국회 한 7시쯤이나 7시 30분쯤엔 아마 의사봉이 두드러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회법에 보면은 사회권이나 의사봉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없습니다. 네. 없는데 이제 국회 관행상 이렇게 쓰는데 단 국회법 110조 표결의 선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라는 이 규정 때문에 과거 날치기 파동이 날 때 뭐 손바닥으로 두드렸느냐 의사봉으로 두드렸느냐 의장석에서 자리를 지켰느냐 이탈했느냐 이것이 그래서 법리적 효율이 있느냐 없느냐 논쟁이 굉장히 많았었죠. 아, 그럼 국회법에는 뭐 의사봉을 땅땅땅 3번 쳐야 한다 이런 건 나와 있지 않군요. 네. 네. 자, 그런데요. 아까 국회의장도 물론 피곤하겠습니다만 이게 지켜보는 국민들은 더 피곤하고 부정적인데 이 양측의 갈등이 이렇게 계속되면요. 어떤 좀 부정적인 여파가 예상되나요? 일단은 어떤 정기국회니까 주요 정당의 원내교섭단체의 그 주요 정책이나 어떤 방향을 읽을 수 있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죠. 가장 큰 거. 네. 이것이 수년될 수 있죠. 아직 의사 일정까지 합의는 구체적으로 안 잡은 거라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가 있습니까? 정기국회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조선 해운 산업 문제가 한진 해운 문제가 굉장히 파장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당장 오늘 오전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정조사 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했죠. 반쪽짜리가 됐죠. 그리고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도 역시
반쪽으로 네. 국회라는 건 기본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갈등을 조정하고 네. 어떤 이론을 다시 하나의 의견으로 도출하고 이런 국민 대의기관인데 네. 이것이 훼손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의 한 축을 이루는 거에 대해서 이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도 국회는 당연히 싸우는 모습 이런 네. 모습에서 한때 어린이들 보고 국회의를 그려보라 그러니까 싸우는 걸 그렸다라는 얘기인데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네, 어떤 네. 각자 이견이 있더라도 대화로 풀어가는 게 국회의 원래 네. 본연의 인데 이런 모습이 안 보여주는 게 가장 큰 파행의 부정적 여파라고 하겠죠. 네. 그리고 어제 오늘 또 얼마나 막말이 많이 쏟아지고 네, 있는지 그렇습니다. 말이죠. 정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자,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의사 일정 아직 합의되지 않았고 오늘 추경이 통과되더라도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 여야가 어떻게 조정할 건지 문제인데 더 중요한 것이요. 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하는 이제 취지로 추경 예산이 이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적기에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이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우리가 최근에 많이 쓴 골든 타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네네. 그러죠. 그런데 이것이 실제 오늘 본회의를 통과를 한다 그래도 아무리 빨라도 집행을 하려면은 2주 정도가 소요가 되죠. 추석 명절이 딱 걸리네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그 각 광역단체에도 좀 돈이 하달이 돼야 되고 네네. 이런 부분이 해야 되는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보고서를 낸 것이 있어요. 네. 만약에 8월 말 기준에 원래 이게 8월 말에 그 본회의를 해야 되는데 또 그랬었죠. 늦어진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정부가 이거를 본회의에 승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7월 초예요. 네. 30 며칠 만에 통과가 되기를 앞두고 있는데 이걸 당초 정부가 원안을 내서 국회가 빨리 합의를 해서 하면은 일자리가 한 2만 7천 개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가 네.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반이 넘어지면서 집행률도 한 50% 떨어지게 더 반감되는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올해가 석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불용 예산이 되는 거죠. 불용 또 예산이 예. 될 수 있다. 이 여차하면 추경 심사와 내년 예산을 같이 해야 되는 이런 우려스러운 사태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국회가 파동을 겪으면요. 네. 이게 실질적으로 산업계든 경제계를 포함해서 국민들 일단 어떤 뭐 누리 예산 같은 거 네네. 이런 경우에 대한 피해가 가장 커지는 거죠. 네, 저희가 어제 인터뷰에서 직접 인터뷰하고 짚기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럼 2017년도 이 정부 예산안 400조가 넘는 뭐 슈퍼 예산, 네. 확장적 예산이다 그랬는데 이게 오늘 국회로 또 전달이 됐겠네요? 그렇죠. 일단 됐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언제 각 상임위로 이제 배분이 돼서 네. 상임위 의사 일정도 있고 아마 또 하나는 지금 올해 초선 국회의원이 된 의원들은 국정감사 때 굉장히 그 준비를 많이 할 겁니다. 뭐 이런 보통 이제 히트를 한번 치기 위해서 그래서 물론 국정감사장에서 굉장히 네. 정쟁적 발언을 하는 의원들도 있는데 올해만큼은 본연의 정책 국정감사 어떤 행정부가 잘못한 거 혹은 이런 방향 제시 같은 거 국정감사 본연의 네. 그 방향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짚어주신 정세균 국회의장 파동이다. 이게 역사에 기록될 이제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또 알게 된 것이 정세균 의장의 발언이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훼손했다. 이게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의 네. 주장이었는데 이런 내용이 국회법에 또 명시가 돼 있나요? 국회법에 없어요. 직접적인 표현은 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단 국회법 20조 2항을 보면요.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이런 표현이 있고 11조에 보면 위원회에 출석은 할 수 있지만 표결엔 참가할 수 없다. 그리고 10조를 보면은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면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할 의무가 없다. 감독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포괄적으로 논쟁이 발생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 과거 2008년도 한미 FTA 때 비준안 상정했을 때 당시 김영호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하니까 당대표 자격으로 지금 오늘
어제 오늘 정진석 원내대표가 하던 식으로 국회의장을 점거를 당시 했죠. 해서 당시 야당이 점거를 해서 당대표 자격으로서 항의를 합니다. 네. 그때 한 이야기가 뭐냐면 무더기로 직권장성을 해서 의장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렸는데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거칠게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08년도에 지금 이제 국회의장 신분에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되풀이된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역시 그런데 이런 조항이 하나 있죠. 어떤 상위법이 헌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법 46조 2항을 보면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됐느냐 안 했느냐 하는 거는 굉장히 앞으로도 헌법학자들이라든가 정당법 있겠네요.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법리 논쟁이 많이 남을 수 있는 여지가 되겠죠. 아니 지나간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왜냐하면 이 심야 농성하면서 뉴스에 보면 계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국회의장 2008년에 무슨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그랬죠. 더한 이야기를 당신들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복수하시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모르면 그게 무슨 맥락인가 싶었을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재헌의회 1948년도 대한민국 국회가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굉장히 그동안 반복돼 왔기 때문에 또 반복돼 그때마다 국회법을 개정을 했죠.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되풀이되고 왔는데 좀 나아지는 모습이 사실은 한 번도 없죠.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답답하네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인 김주환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